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글로벌 식스 이혜림입니다. 어제 미국의 FOMC 회의 결과를 잘 소화하며 이제 오늘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 예정입니다. 다행이고요. 특히 이제 영국에서도 금리가 동결됐습니다. 미국과 같이 4차례 동결인데 영국은 2021년 12월 이후에 가파르게 16차례나 금리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먼저 금리 인하를 하기를 좀 바라고 있고요. 이제 빅테크 기업들 오늘 시가총액 2, 4, 6위인 애플, 아마존, 메타의 실적이 곧 나올 예정입니다.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3대 지수가 어제 하락을 딛고 지금 반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마감 상황들을 MTN 김태수 외신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벨 시작합니다. 현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마감 3대 지수 어제의 하락을 좀 딛고 반등하는 모습이 반갑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주식들은 어제 이제 연준이 3월 금리 인하 기대감을 굉장히 축소시켜버렸죠. 그러면서 대형주들에 대해서 매도세가 좀 터져나오는 상황이었고, 하지만 오늘은 또 오늘 장 끝나고 실적 발표들이 이제 애플이나 뭐 아마존 여러 기업들이 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원하는 투자자들을 굉장히 실망을 시켰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3월 달에 금리 인하 시작 가능성 굉장히 낮게 형성되는 모습인데, 지금 CME 페드워치 같은 경우에 3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38% 수준까지 낮춰놓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리 동결 가능성을 이제 62%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즉 기존의 흐름을 완전히 역전시켜놓는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난밤에 시장의 기대감은 낮아졌지만 그래도 경제에 대한 안정은 어느 정도 확인을 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지수도 상승하는 데 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달러 쪽도 이제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국채 매수 쪽으로 이제 그 자금이 좀 유입이 됐습니다. 국채가 이제 매수 쪽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금리도 10년물 만기 이제 금리도 수익률 같은 경우에 만기 수익률 같은 경우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좀 더 기술주들을 상승시키는 데 일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경제 지표들 관련해 가지고 보면은 이제 챌린저 쪽에서 1월달 감원 보고서가 나왔는데 지금 해고가 12월 달에 비해서 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1년 전보다는 되게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8만 2천여 건 정도가 발표가 됐습니다. 12월 달보다는 배 이상 증가를 했지만은 그래도 전년 동기보다는 한 20% 정도 감소한 수치이기 때문에 아직 뭐 그렇게 해고하는 이런 상황들이 영향을 기술주들이나 어떤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심각하진 않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 30년 만기 이제 모기지 금리가 나왔는데 6.63%로 소폭 하락하는 0.06%포인트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프레디맥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제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3% 초반대나 여기에서 지금 잠깐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에서 조금 더 하향 조정된다면은 이제 모기지 금리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건설 지출이 0.9% 증가했다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들이 주택 시장을 반등시키는 데도 어떤 촉진을 시키는 그런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또 평가가 됐습니다. 초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4천 건이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도 12,000건 정도 높은 수준으로 나왔는데, 근데 이 정도 수준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굉장히 좋은, 연준이 원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좀 더 망가져야지 연준이 원하는 수준이 나오는데 적어도 28만 건 이상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굉장히 여전히 노동시장이 건재하다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은 이제 피트니스 기구 제조업체인 펠로톤 같은 경우에 주가가 20%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런 실적 발표를 통해 가지고 주가는 끊임없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장 마감 후에 M7 중에 애플, 아마존, 메타 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다들 주목하고 계시듯이 이 종목들의 실적에 따라서 앞으로 지수의 향방이 방향성이 좀 결정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내일은 이제 실업률과 고용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다음 주에는 맥도날드나 디즈니, CBS 같은
대형 소비 관련주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난밤에 나왔던 이슈들 중에 좀 눈에 띄는 것이 이제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이 PMI 데이터가 나왔는데 1월 달에 49.1로 개선이 됐습니다. 사실 미국의 제조업은 지난 15개월 동안 계속해서 침체 국면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제를 서비스가 대부분 살려놓는 그런 상황들이 진행이 됐었는데 지난밤에 나온 게 49.1, 그 전에 47.4에서 사실 살짝 위축될 것으로 봤는데 상승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평가하는 거는 개선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으로 보면은 생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되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제조업체가 개선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하루였고 S&P 글로벌 쪽에서 발표한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50.7로 지금 경기 확장 영역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기대하지 않았던 수준으로 이제 반등을 하다 보니까 제조업에 대해서도 좀 기대치를 갖는 그런 상황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며 선대지수가 모두 상승을 나타냈고요. 또 어제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도 두드러졌습니다. 자, 오늘 업종별, 종목별 특징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시간 외에서 이제 기술주들이 좀 실적 발표를 하면은 바로바로 이제 불과 몇 분 사이에 이제 데이터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밤에 대부분 상승하는 모습을 잘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 이제 에너지 쪽만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소비재 업종과 일반 산업 업종들이 다음 주부터 이제 나오는 본격적인 실적 발표를 앞두고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너지 업종을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에너지 업종은 정유 쪽하고 정유 산업하고 장비 산업으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 지난밤에 오전장에서는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상황을 보였어요.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그래도 상반기에는 시작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이제 오후장 들어가지고 중국 쪽에서 이제 정유업체들이 굉장히 지금 마진이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2월달 원유 구매 자체를 계속 연기를 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제유가도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면서 보면 이제 정유업체들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근데 개중에 쉘이라는 회사가 이 대형 회사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사실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전년 대비해 가지고 순이익이 29%나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282억 달러 정도 나왔는데 연간에 이런 전반적으로 연간 순이익이나 아니면 분기 순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예상치보다는 좋긴 하지만 그래도 전년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수준으로 나오고 있어가지고 기대치가 사실 크게 형성되지 못합니다. 다만 배당금을 4% 더 늘렸다라는 거, 그리고 지난해 11월 달에 35억 달러 자사주 매입 발표를 했는데 또다시 35억 달러 추가적으로 이제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다만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계속해서 비용 부분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보면은 순부채가 한 최근 분기 동안 한 30억 달러 정도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에너지 관련, 정유 관련 주식들이 지금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봤을 때 지난밤에 퀄컴에 대해서 많이들 주목을 했습니다. 반도체 쪽이 좀 잘 살아날 것이다라는 기대를 사실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퀄컴이 이제 지금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실적 발표했을 때는 사실 굉장히 좋았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는 99억 매출에 보면은 순이익도 지금 EPS가 2달러 37센트가 나왔는데 굉장히 시장에서 이제 기대하는 것보다 좋게 잘 나왔습니다. 수익이 한 16% 증가했고 매출도 5% 증가하는 모습 보였는데 다만 이제 문제되는 게 뭐였냐면은 스마트폰 관련해가지고 사실 그동안 어려움이 지속이 됐는데 성장을 했다라는 데이터가 나왔지만은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스마트폰 관련된 기타 산업 부문에서 한 5%밖에는 성장을 못했습니다. 지금 다른 쪽에서 보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31%나 칩이 많이 팔렸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스마트폰 시장이 올해 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서 지금 주가가 마이너스 5%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퀄컴은 대표적으로 이제 애플의
벤더가 되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 지금 아이폰에 대해 가지고 좀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들이 진행이 됐고 시티나 이제 JP모건 쪽에서도 보면 시티는 아예 이제 매수 의견 자체를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고 JP모건도 목표가를 3달러 정도 낮추는 그런 보고서들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행스러운 거는 2분기 매출도 예상치보다는 좋을 것 같다라고 나오고 있지만 시장에서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스마트폰이 어느 정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애플에 좀 집중돼 있는 퀄컴 같은 회사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목은 에트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마존닷컴이 2배 오르는 동안에 에터스는 5배가 오르는 이런 굉장히 성장이 큰 모습을 보였는데 행동주의 펀드라고 유명한 회사 있습니다. 엘리엇 매니지먼트라는 굉장히 이제 한국 분들도 많이 아시는 이 엘리엇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파트너로 있는 마크라는 분이 에터스 이사회에 2월 5일부터 합류하기로 했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한 10%대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닷컴에서 추구하고 있는 플랫폼이라는 걸 갖다가 이미 오래전부터 만들어 가지고 소규모의 수공예품을 갖다가 계속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엘리엇이 들어오면서 엘리엇이 지분율을 13%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뱅가드가 한 11% 있고 그 다음이 블랙락이 5% 있고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13% 정도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가 이사회에 들어가면은 입김이 좀 커질 것이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이제 주주들이 바라는 거는 배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엘리엇 쪽에서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어떤 그 상장을 가치 창출의 기회를 가질 것이다. 결국은 이제 배당 많이 해서 돈 많이 벌어 가겠다고는 그런 얘기고 주가도 많이 올려놓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에트시 쪽의 CEO도 나서가지고 지금 굉장히 기쁜 일이다. 보통 행동주의 투자 그룹이 들어오면은 경영진들하고 이제 싸우게 돼 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트시 입장에서는 주가가 최근에 너무 많이 떨어져서 70달러까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잘 한다면 어쩌면 상반기 경기가 약간 연착륙하는 이 구간을 지나면서 하반기로 들어서면은 100달러대까지도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시간 내에서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나오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한 4%대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 내 거래에서 나오는 게 한 7% 굉장히 강한 그런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요 이후에 나오는 요 관련 주식들의 실적 발표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전해드리는 동안 아마존과 메타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먼저 아마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매출의 컨센서스 1,662억 원을 더 상회하는 1,700억 달러가 나왔고요. 주당 순이익도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광고 매출은 예상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면서 나쁘지 않은 실적을 냈는데요. 아마존은 오늘 정규 시장에서 2%대 상승 마감을 하고 지금 시간외에서 3, 4%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메타도 지금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한 마감인데요. 지금 시간외에서 메타가 지금 급등을 7%대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고요. 앞으로 또 글로벌 비트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라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